그게 왜 그러냐면 화작은 얘들아 시간을 많이 주고 너네한테 여유롭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안에서 틀릴 게 별로 없어. 왜냐면 지문 자체가 어때? 사실은 옛날보다는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서보다는 지문의 내용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화작은 사실은 고3이 됐을 때 한 3등급 이상만 되면 화작은 틀리는 게 거의 없어. 혹은 나중에 한 문제 정도 틀리거나 이제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화작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낯선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까? 요거를 연구를 해서 시간을 줄이는 데 조금 초점을 둬야 돼. 왜냐면 얘들아 1등급인 아이들과 예를 들어 4등급인 아이들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독해의 능력의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 시작이 어디부터냐면 선택 과목의 시간이 얼마나 들었냐 부터가 차이인 거야. 그래서 진짜 올해 고3을 보면 고3에 계속 3끝이 나오던 언니가 있었어. 모의고사고 뭐 다 3끝이야. 막 어려워도 3끝. 쉬워도 3끝. 무조건. 근데 이 언니의 전략이 뭐냐면 화법하고 문학은 다 맞자. 그리고 독서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점수를 받자. 나는 등급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쉬운 것들을 확실하게 맞아 놓자. 그래서 이 언니가 화법이 한 20분 이상씩 걸리는 언니였어. 고3인데도. 고3의 화법을 빨리빨리 푸는 친구들은 10분에서 12분 안에도 풀어요. 근데 20분 이상씩 항상 걸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금만 요령을 부려라. 이것 좀 적용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 왜냐면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수능을 봤네 이번에.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몇 점이 나왔게요. 이번에 화법이 나름 엄청 쉬웠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화법 다 맞던 언니도 이번에 3개 틀린 언니도 있어. 그래서 좀 이제 난이도의 차이가 아이들에 따라서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화법을 푸는데 20분이면 달 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25분이 넘게 걸렸다는 거야. 고3이 수능 보면서 화법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불편해서 그 뒤에 막 식은땀이 나면서 문학을 제대로 못 풀었다는 거지. 그러니 독서를 거의 한 지문밖에 못 건드리고 그냥 끝나버린 거야, 시간이. 근데 막상 채점을 했는데 화법에서도 틀려. 문학에서도 틀려. 독서는 제대로 못 풀었어. 그래서 등급이 되게 낮게 나왔어.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학교를 썼는데 이 언니가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최고의 학교를 진짜 최저만 맞추면 갈 수 있을 경쟁률이었는데 최저를 못 맞췄어. 그래서 거길 못 가고 딴 데를 간 언니가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요령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을 하면 확실히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능을 하다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리고 거길 풀어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수능을 볼게요. 순서가 6구 수능 순서로 되어 있어, 재민아. 그래서 26학년도 수능이 뒤에 있고요. 화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오늘 절반 하고요. 우선 다음 시간 절반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총 연습. 그래서 3번, 화법은 3번 할 거예요. 보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순서는 정해져 있다, 얘들아. 화법의 순서, 화법과 작문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35번에서 37번은 무슨 문제? 화법 문제. 화법 문제. 그래서 지문에 뭐가 나올 거냐면 말하기 대본이 나올 거야. 지문은 말하기 대본이 나올 거고 이 대본을 읽고 니네가 푸는 문제가 화법 문제가 되겠지. 왜냐면 화법은 원래 뭐 하는 거니까 말하기 방식과 관련되는 과목이니까 말하기 대본이 나올 거고 이 대본을 가지고 뭐 하는 거? 문제를 풀어내는 거. 35번 문제는요. 보통은 어떤 대본에 그 내용이 많으냐면 보통은 강연. 보통은 강연의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화법의 경우에는요. 자, 35번 문제는 35번 문제 한번 가보자, 얘들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의고사 보다 보면 35번 문제 무조건 무슨 문제? 말하기 방식 문제.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선택 과목이 있은 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수능까지 35번 문제는 말하기 방식 문제로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35번 문제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올 건데 자 말하기 방식 문제를 너네가
지문을 다 읽고 풀면 기억이 안 남아. 기억이 안 돼. 그래서 35번 문제는 우선 35에서 37은 지문을 먼저 읽지 않아요. 약속해. 지문 먼저 읽지 않기야. 않기야. 35번 문제로 먼저 가는 거야. 35번 문제는 문제도 읽을 필요 없어. 무조건 말하기 방식 문제니까. 그러면 말하기 방식 문제에서는 무조건 뭘 먼저 확인하냐면 선지를 무조건 먼저 확인합니다. 자, 선지를 확인을 했을 때 봐봐봐. 우선 3번, 4번, 5번 세 개를 묶어봐봐. 1번하고 2번이 있고요. 3번, 4번, 5번 선지가 3개 있는데 3, 4, 5번을 묶어보세요. 됐어? 사실은 4번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3, 4, 5번 왼쪽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얘들아 위치 확인 4번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위치 확인이라고 한번 써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3번하고 5번을 한번 봐봐봐. 재윤아 3번 선지 한번 읽어봐 줄래? 아니. 35번에 3번 선지. 잠깐만. 26학년도 수능. 아니. 너 숙제해오라고 한 게 우리 이번 주 숙제가 26학년도 수능이잖아. 내가 화장만 보고 그랬네. 미안해. 26학년도 수능. 여기야? 아가 맞아? 26학년도 수능? 야, 새끼야, 너는 제대로 펴놓고선 지금 친구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이씨, 말도 안 해주고, 이씨. 응? 재윤이 3번 읽어보세요. 질문. 3번 선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본문에 어디에 이 내용이 있어야겠어? 처음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맞지? 자, 5번 선지 한번 읽어봐 줄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맞아. 5번 선지에도 뭐라고 나와 얘들아?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 있겠어? 당연히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얘는 처음 시작 부분에 있을 거고요. 얘는 끝부분에 있을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3번하고 5번은 OX 판단하기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는 꼬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서 내용을 OX 판단 빨리 할 수 있는 선지는 먼저 확인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문제 내는 사람도 안다니까 얘들아. 문제 내는 사람도 알아. 니네가 이런 요령으로 풀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미리 판단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얘네 선지들은 우선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선지들은 사실은 선생님은 일부러 제끼고 그냥 풀어. 얘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3번 가볼게. 4번 가볼게. 4번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4번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얘들아 표지 확인이라고 써보세요. 표지 확인. 4번은 표지 확인. 자, 그럼 표지 일로 와봐. 표지가 무슨 말이었더라? 선생님이 표지 얘기할 때 맨날 끝에 뭐 붙여? 판 붙이지. 표지판. 표지판 무슨 뜻이었어? 여기로 가면 고척 스카이돔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표시가 표지판이잖아. 맞아? 그럼 표지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알려주는 표시. 이걸 표지라고 불러 얘들아. 그런데 4번 선지 옆에 니네가 이 표지 확인이라는 말을 써두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 4번 선지에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청중에게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질문의 표지는 뭐가 나오겠어? 이게 얘들아 대본이잖아. 그럼 이 대본에서 질문의 표지는 뭐가 나오겠어?
물음표요. 맞아요? 두 번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답변을 들으며 라는 말이 있지. 질문. 답변을 듣는 건 대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변 듣는 건 대본에 없어요. 원래 대본에는 없어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읽는 지문에는 얘를 무엇으로? 답변을 들으며 라는 건 지문에서 어떤 표지로 알려줘야 돼? 괄호예요. 이거 누구의 행동이니까? 강연자, 말하는 사람의 행동이잖아. 말하는 사람의 행위는 대본 자체에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무엇을 통해서? 괄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답변을 듣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아? 이렇게 표지를 알 수 있는 선지가 있으면 아, 얘는 표지를 확인해야 되는 선지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것도 미리 안 봐요. 이것도 미리 안 봐요. 따라서 35번 문제를 볼 때 얘들아 3번, 4번, 5번 선지는 사실은 어떤 선지? 미리 확인할 필요 없는 선지야. 맞아? 미리 확인할 필요 없는 선지야? 그럼 몇 번하고 몇 번만 우선 미리 확인해. 1번하고 2번만 미리 확인하고 1번하고 2번에 내용이 없으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위치 보고 뭐 보면 돼? 표지 보면 돼. 이거 조금 이따가 할 거고 그럼 우리 1번하고 2번이 남았다고 해보자고. 그럼 1번 한번 가볼게요. 1번 뭐라 그랬냐면 화제와 관련하여 핵심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아, 그 다음에 단 1번, 2번, 3번 해서 선지 순서가 있잖아 얘들아. 선지 순서가 있잖아. 우선 이렇게 위치 확인이나 표지 확인할 수 있는 선지 말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무엇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 순서와 일치하는 게 대부분이야. 내용 선지와 내용 순서와 일치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럼 우리가 1번 선지 읽었어. 뭐라고 읽었어? 화제와 관련하여 핵심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이걸 니네가 독서 읽듯이 천천히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고 백과사전이나 자습서나 왜 우리 뭐라 그래? 사전 있잖아, 사전. 그거 읽는 것처럼 눈으로 이렇게 훑어서 읽는 거야.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고 훑어서 읽는 거야. 봐봐, 어떻게 읽냐면 안녕하세요. 조사하는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굳이 꼼꼼히 읽을 필요 없어. 조사하는 활동했어요. 그런데 여름철 시원한다고 바로 풍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풍열지 소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 1문단에서 뭐 확인했어? 이 글의 중심 화제. 중심 화제. 우리 독서할 때도 중심 화제 네모하잖아 얘들아. 여기도 네모하면 편해. 어디다 네모? 풍열지 네모. 됐지? 풍열지는 여름철에 돌 사이에서 주위에 창공 새어나 고서전을 의미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고 뭐는 제껴? 그렇지. 1번 제끼면 되지. 왜? 화제와 관련하여. 이 글의 화제 뭔데? 풍열지. 용어 개념 설명. 어디? 두 번째 문단 시작에 있었어. 1번 선지 제껴. 그럼 답은 몇 번이 돼? 2번이 될 확률이 많은데 여기서 2번으로 찍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얘들아. 2번까지는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럼 가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눈으로 훑어. 어떻게?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훑어요. 눈으로 훑어요. 혹은 이거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네. 그래서 나 잘 안 보일 것 같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3, 4, 5번을 빠르게 제껴도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2번이 앞쪽에 보였으면 2번을 제껴도 되고요. 아니면 판단이 잘 안 서면 2번 빼놓고 3, 4, 5번을 제끼면 돼. 그럼 우리 3번으로 가볼게. 경험 환기하며 발표 시작했다. 이건 우리 1번 하려고 읽으면서 3번도 제껴졌지. 이해갔어? 1문단에 있으니까. 4번.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상호작용하고 있다. 얘들아, 이게 어떻게 제시될 거라고? 어떻게 제시될 거라고? 괄호로 제시될 거라고. 내가 답변 들은 거 괄호로 제시될 거라고. 그럼 괄호만 눈으로 훑어봐. 괄호에서 답변 들은 거 있는지 봐봐. 어딨어? 그렇지. 3문단에 있어요. 그리고 답변을 듣고 네, 맞습니다. 상호작용 맞아요? 네, 제껴요. 5번.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 마지막 문단 가야지. 나 바라는 거 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머지 제껴.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그럼 우리 얘들아 35번에서 37번 지문 열심히 읽었어?
근데 너네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래? 이 지문을 열심히 읽었어. 그렇다고 35번의 선지 다 고를 수 있을까? 못 고르지 않을까? 기억 다 안 나지 않을까? 다시 가야 된단 말이야. 다시 가서 읽어야 되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우선 지문 읽지 않고 35번 문제를 풀었어요. 답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이거 시간 주면 못 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간 주면 다 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럼 35번 문제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뭐가 나올 거다? 말하기 방식 문제가 나올 거다. 말하기 방식 문제는 무조건 뭐 먼저 간다? 선지 먼저 간다. 선지 먼저 간다. 선지에서 먼저 뭐 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확인한다.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요? 위치. 또 하나는 뭐요? 표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확인한다. 위치와 선지, 그 표지가 확인된 선지는 우선 제껴놓고 나머지 먼저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얘네를 제낀다. 알겠지? 그 순서로 계속 연습하는 거야, 니네가. 내가 이거 더 설명해 줄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알겠지? 너네가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연습을 앞으로 시킬 거고요. 36번 갑니다. 36번은 무조건 이유형이에요. 36번 아닌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 이유형이고요. 수능에는 대부분 이유형입니다. 모의고사는 좀 달라지더라도요. 그러면 36번은 무슨 문제냐면 얘들아,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요 그림을 활용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근데 아닙니다. 36번 문제는요. 자료 활용하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트에서는 뭐가 자료 활용하기 문제냐면 45번 같은 유형이 자료 활용하기야. 이따가 하겠지만 45번이 자료 활용하기고요. 얘는 그냥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그냥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럼 그림 안 봐요? 네. 그림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을 우선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선지와 지문의 일치 여부만 확인합니다. 선지와 지문의 일치 여부만 확인합니다. 아, 근데 있잖아, 얘들아. 국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이기는 한데 선생님이 말하는 게 항상 100은 아니지. 그치? 항상 100은 아니지. 이따가 100이 아닌 걸 보여줄 거야. 100이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중에 아니면 이렇게 너네가 조절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6번의 얘들아, 사실은 선생님은 이 문제 풀면서 시간이 좀 걸렸어. 왜냐하면 봐봐봐. 선지에 보면 1번, 2번은 자료 1에 관한 거지. 3번, 4번은 자료 2에 관한 거지. 5번은 자료 3이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답이 어디 나오는 경우가 많아? 1, 2, 3, 4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냐?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1번부터 봤단 말이야. 근데 답이 5번이잖아. 그래갖고, 아이씨,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봐봐요. 무슨 말인지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번 읽어볼게. 자료 1은, 자료 1 그림 안 봐도 돼. 그림 없어도 돼. 애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억에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기억 부분으로 가는 거야. 왼쪽에 가봐. 기억 자료라고 되어 있잖아. 기억 자료로 가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뒤 문장을 확인. 기억 자료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앞뒤 문장 읽기를 합니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기억자료 제시 부분에 앞뒤에 문장이 있잖아. 걔네를 읽어. 걔네를 읽었지. 그 다음에 뭐요? 1번 선지와 앞뒤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 지문의 일치 여부 확인이라는 말이 기억자료의 앞뒤 내용에 1번 선지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가볼게. 1번 선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생님 이거 몰라 얘들아. 애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대. 그럼 기억의 앞뒤에 뭐가 있어야 돼? 애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기억의 앞에 뭐 있어? 풍열지는 주로 애추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 기억 뒤에 뭐 있어? 이렇게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이 겹겹이 쌓여 부채 모양으로 형성된 곳을 애추라고 합니다.
얘들아, 모습을 알 수 있대요.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번 선지는 X예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성원아, 이해 갔어? 괜찮아? 그럼 2번 선지 가볼게. 암벽에서 떨어진 돌들이 부채 모양의 애출을 형성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대. 그럼 기억의 앞뒤에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기억 앞뒤에 과정 있었어? 생각해봐. 과정 있었어, 없었어?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과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애출을 형성하는 과정, 애출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엔 어떻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1번, 2번은 땡인 거야. 자, 너네가 혹시라도 이거 풀면서 헷갈렸으면 3번 때문에 좀 헷갈렸을 거고요. 3번이 오답이 좀 있었습니다. 3번 선지 가볼게요. 니은이야. 니은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풍열지가 속한 군의 평균 기온이 다른 군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니은을 활용한다. 그럼 니은 앞뒤에 뭐가 있어야 돼? 평균 기온이 다른 군보다 낮아요. 이 말이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니은 앞에 읽어볼게. 이찬 공기 덕분에 저온 환경 유지. 이 자료를 보면 여름철의 풍혈지의 평균 기온이 풍혈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기온, 평균 기온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3번 선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자,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판단해, 각자 판단해. 성환아, 맞아, 틀려? 맞아? 맞는 거 같지? 어. 아니야? 아니야? 왜? 지은아, 왜 아니야? 그 여기 지문에서 나온 두 곳이 둘 다 소멸지가 속해 있다는 땡이야. 채민이,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 3번 좀 오답으로 고를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이 옆에다가 써줄 거야. 오답이야. 왜 판단이 잘 안 되지? 있는 거 같지? 있는 거 같지? 그럼 내가 밑줄 해줄게. 자, 평균. 3번 선지의 평균 기온의 밑줄. 3번 선지의 평균 기온의 밑줄. 그 다음, 니은 지문으로 가서 니은 자료에 뭐가 있냐면 여름철의 풍열지의 평균 기온의 밑줄. 여름철의 풍열지의 평균 기온의 밑줄. 그럼 3번 선지는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틀린 선지지. 왜? 3번 선지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 얘들아? 풍열지가 속한 군의 평균 기온 자체가, 평균 기온 전체가 다 뭐한대? 다른 군보다 낮대. 맞아? 근데 지문에서는 언제만 낮대? 여름철 평균만 낮대. 맞아? 그래서 옆에다가 3번 선지 옆에다가 쓰세요. 범주 확인. 범주 구분. 진짜 오답 많이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야. 범위를 조금 바꿔놓는 거야. 지문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여름에 시원한 곳이잖아. 그래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다른 데보다 낮아요. 지문에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3번 선지에서는 어떻게 말했어? 여름철 쏙 빼고 어디? 평균 기온이 낮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낮은 거잖아, 얘는. 맞아? 이건 전체가 낮은 거고 얘는 언제만 낮아? 여름만 낮아. 그래서 좁은 거지. 맞아? 범주 확인 매우 필요. 범주 확인 매우 필요. 알겠지? 그래서 3번은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괜찮아? 4번 선지 가보세요. 자료인은 북방계 식물 서식지와 희귀 서식지 간의 평균 기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니은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 우리가 얘들아 니은 앞뒤로 읽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X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그럼 5번이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료 3은 풍열지에서 발견된 북방계 식물 중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에 해당하는 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디귿에 활용한다. 디귿의 앞뒤에 얘들아 뭐요? 북방계 식물 중 지정한 희귀식물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봐. 자료 제시 뒷부분에 앞부분에도 있고 북방계 식물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국내 풍열지에서 발견된 212종의 북방계 식물 중 일부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에 누가? 월귤이라는 애가. 그지? 희귀식물로 뭐 했어? 지정이 됐어. 맞아? 월귤이가 희귀식물로 지정이 됐어. 그러니 36번에 5번은 디귿 자료 앞뒤에 내용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럼 얘들아, 나 질문. 우리 요 35번에서 37번 질문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건 아직 아니지. 맞아. 그건 아직 아니야. 맞지? 자, 마지막 37번 문제 갑니다. 37번 문제는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청중의 반응 문제라고 합니다. 37번은 청중의 반응 문제라고 해요. 청중의 반응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당연하지. 이 지문 읽고 청중들이 보이는 반응을 정리한 거야. 보기로. 맞아? 그럼 니네가 보기를 읽을 때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 보기 읽기를 할 건데 보기 읽기 할 때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1번 긍부정 확인. 얘 이거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이거 있잖아. 그래서 긍부정 확인이 1번이야 우선. 얘 이거 강연 좋다고 했어 나쁘다고 했어? 그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 긍부정 확인 이게 1번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읽고 나서 얘들아 그러니까 듣고 나서 강연을 듣고 나서 나 앞으로 이런 거 해보겠어. 뭐 이런 거 있거든. 나 뭐 해보겠어. 뭐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추후 보일 행동이 있으면 요거 좀 표시해두면 돼. 그래서 청중의 반응 문제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야. 물론 얘들아 청중의 반응을 읽고 다 기억이 나면 너무 좋지.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 두 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기 다 읽고 문제 풀 거야? 읽으면서 풀 거야? 당연히 읽으면서지. 보기 다 읽고 선지 읽으면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나는 뭐부터 본다? 여기도 나의 생각이 꽈졌어. 보통은 얘들아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생각해봐. 1, 2, 3번하고 4, 5번을 비교해봐. 1, 2, 3번과 4, 5번 선지는 어떤 차이가 있어? 1, 2, 3은 그렇지. 그렇지. 4, 5는 두 개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어. 그냥 순서대로 풀었으면 좀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무슨 생각했어? 4, 5번에서 답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생각했다고. 근데 너네는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1번에 보기에 학생 1을 먼저 읽어. 학생 1을 먼저 읽어요. 성화나 학생 1만 좀 읽어볼래? 그렇지. 질문. 흥미로웠어 라고 말했으니까 강연에 대한 긍정적 태도야, 부정적 태도야? 긍정적 태도지. 맞아요? 그 다음에요? 맞아. 뭐라 그랬어? 추후 보일 행동. 나 도감에서 북방계 식물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거래. 맞지? 내용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보기가. 그러면 요거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1번으로 먼저 가는 거지. 1번 가보세요. 선지. 학생 1은 자신이 이해한 발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하고 있다. OX. 얘 추후 행동이 다른 친구랑 비교할 거라 그랬어? 아니지.
식물 도감 살펴볼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1번 선지는 O야 X야. X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4번으로 가보세요. 4번 선지요.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 1의 입장에서 4번 선지는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우리 36번까지 풀면서 대강 내용 알아, 얘들아. 맞는 선지야, 틀린 선지야, 4번 선지. 틀린 선지지. 우리 지문에 풍열지에 대한 내용 얘기하고 있고 거기 북방계 식물 얘기하고 있다는 거 36번 문제 풀면서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4번 선지는 맞는 선지, 틀린 선지. 틀린 선지가 돼야 되지. 그래서 4번까지 지워놓으세요. 모두라고 했으니까. 1번, 4번은 제꼈어요. 자, 2번 가봅니다. 월귤의 국내 서식지가 서너 곳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럼 질문. 긍정이야, 부정이야? 새롭게 알게 됐어 하는 건 긍정이지. 맞아? 서너 곳 있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됐어 하는 거 긍정이지. 그다음, 그런데 월귤의 해외 서식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설명이 없어서 뭐 했어? 아쉬웠어. 아쉬운 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그럼 2번 선지 가보세요.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 얘들아, 점검이라는 추후 행동 했어, 안 했어? 추후 행동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 선지도 X. 얘들아, 니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좀 이따가 보여줄 건데 올해 구모가 있었어, 얘들아. 26학년도 구모. 여기는 지금 내용과 우리가 앞에 이 친구들이 반응한 거에 대해서 비교했어, 안 했어? 사실 비교 안 했지. 맞아? 그 반응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이 반응의 판단만 했잖아, 우리가. 맞지? 근데 올해 구모에 무슨 문제가 나? 똑같이 37번 문제야. 청중의 반응 문제였는데 37번에서 구모에서 뭐가 나왔냐면 내용 일치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조금 이따 보여줄게.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안해. 지금 학생회가 뭐라고 말했냐면 월귤의 국내 서식지가 서너 곳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런데 월귤의 해외 서식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어. 이런 판단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 그때는 어땠냐면 지문에 예를 들면 뭐가 있었던 거야. 월귤의 해외 서식지가 있었던 거야. 지문 안에. 근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만 하면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만 생각했냐면 이 말은 당연히 맞는 거지. 그리고 판단에 대한 선지로만 생각해서 2번 선지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틀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말이지. 근데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새롭게 신유형으로 나왔다. 그래서 제껴지는 게 다 제껴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풀면 5개가 다 제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무슨 문제라고? 내용일치 문제가 되는 거라고. 조금 이따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그럼 3번 가보자. 학생 3. 신문기사를 보니 우리 지역의 산에도 풍월지가 있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발표에서 들은 풍월지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되겠어? 그럼 질문. 도움이 되겠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 긍정적으로 평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35에서 37번을 풀고 나니 결론 어떤 결론 나와?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35번에서 37번 세트는 뭐 먼저 간다고? 문제 먼저 간다고. 근데 문제의 유형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문제 번호까지 안 바뀌어, 얘들아. 항상 순서는 이 순서야. 항상 순서는. 그래서 문제를 요 순서로 나오니 풀이 요령을 적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자. 단, 문제 풀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선지 중에 아리까리한 게 있어. 좀 의심되는 게 있다고. 의심되는 건 뭐 하자? 지문을 확인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읽진 않았지만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어디를 잠깐 가보냐면 얘들아, 앞으로 한 세트만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한 세트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구모가 있습니다. 나 없네. 구모가 있습니다.
구모해. 네. 35원부터 그 45원까지 합법과 잡는 거예요. 네. 이거를 10분에 원래 잘 푸는 사람들 푸는 찬이 형아도 10분 만에 풀어. 찬영이 10분을 푼다고요? 이번에 10분 만에 풀었어, 수능. 하나밖에 안 틀렸어. 응. 자, 어디 가시라고요? 구모의 37번. 구모의 37번. 나머지 말고 얘들아 37번 문제만 풀어봐. 반응 맞지? 37번 문제 무조건 반응 문제잖아요. 풀어보세요. 우선 선생님이 알려준 요령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혹시 그럴 수 있잖아. 이거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거. 잘 확인해봐. 너네가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37원만 37번만. 선생님이 알려드린 요령으로 해보고 혹시 헷갈리는 선지나 혹시 의문이 되는 선지가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